자, 이번에는 추석 연휴가 끝났지만 추석 연휴 상황을 좀 복기해보는 기사 두 가지를 저희가 좀 준비해봤습니다.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 보시죠. 한국일보 기사인데요. 전화 좀 시간 끌고 측정기에 침 뱉고 과잉 단속 폭로 얼음장까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음주 단속 현장을 보니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동행 취재를 지금 해봤다는 건데요. 한국일보 기자들이요. 여기 보면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명절 땐 음복 딱 한 잔만 했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측정기에 숨 약하게 불기도. 그리고 수치가 나오면 믿을 수 없다. 적반하장 태도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상부에 청원할 것이다. 이렇게 협박성 발언을 하시는 운전자도 계시네요. 술을 드시면 안 되는데 특히 명절 때는요. 낮술을 해서 낮에 음주 측정에서 음주 여부가 검색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명절 때라고 예외는 없습니다. 자, 다른 기사 좀 보죠. 여기 보시면요.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얼마나 올랐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샀어야. 이게 무슨 소릴까요? 추석 밥상 대화 기승전 부동산으로 끝났다. 이 얘기입니다. 일단 여기 이 그림을 좀 보시죠. 여기 보시면요. 여기 보면은 전남 장흥의 농부 최모 씨, 연세가 78세신데 이런 얘기를 한대요. 부동산이 이리 오를 줄 알았으면 소도 논밭도 다 팔고 집을 살 걸 그랬다. 이런 얘기를 하신다네요. 여기 보면요. 광주에 사시는 퇴직자 김모 씨, 56세입니다. 서울에 사는 자녀들이 아파트 사는 건 엄두도 못 낸다. 이런 한탄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기도 보죠. 무주택자 집 살 수 있을까 한숨. 추석 연휴 동안 그랬다는 거죠. 미혼 딸 부모와 청약 전략을 짜고 부모 자식 간 아파트값 분할 약속도. 지방에서는요. 왜 서울만 오르냐 이런 불만도 나타냈다고 합니다. 자, 김혜원 실장님. 기승전 부동산. 좀 심각해 보입니다. 사실 가족들이 오랜만에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진짜 많은 가정에서 집값 얘기가 큰 화제였다는 거, 주제였다는 거는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글쎄요, 저는 서울에 집이 없기 때문에 이제 요즘은 아예 부동산 관련해서 기사를 안 보고 아예 안 보십니까? 그러니까 정말 무반응이라 그럴까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제 다 이런 심정이고요. 근데 지금 사실은 뭐 그러면 집값이 올라서 다 또 행복한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막상 또 이렇게 들어보면 나 팔지 말고 지난달에 팔았는데 괜히 그거 팔았다. 지금 더 올랐는데.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람들이 그 욕망의 한도가 없기 때문에 가진 사람은 또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없는 사람은 또 없어서 아파하고요. 저도 이제 가족끼리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가족한테 우리 친척들한테 좋은 얘기 하다가 왜 이런 가슴 아픈 얘기 하냐 하지 말자. 왜 좋은 얘기 하다가 갑자기 집값 얘기를 꺼내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그래서 거기서 순간 이제 대화를 끊고 그렇게 했습니다. 윤영골 대표님, 사실 집값 관련해서 집값이 오른 분보다는요 오르지 않거나 떨어진 분이 전국적으로 뭐 훨씬 더 많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사실은 다수가 좌절감을 느낀다는 소리인데요. 상대적인 박탈감이 갈수록 커지는 거죠. 지금 지방에는 오히려 떨어지고 거래가 안 되고 있고 서울에서도 강남하고 도심만 지금 오르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특이한 나라가 사는 집 시세표가 매주 중요 일간지에 등락 표시되면서 나오는 나라예요. 그렇죠. 신문에 나옵니다. 자기 사는 주거지가 유가증권에서처럼 등락이 거래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동네에 살고 어디 산다면 대충 어느 정도 생활 수준까지 다 나오는 나라고요. 그리고 헌 아파트 지나가다 보면은 경축,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해서 경축 이렇게 써 있어요. 경축. 자기 집이 곧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진단받았는데 그걸 경축이라고 붙여요. 왜냐하면 듣고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되네요. 그럼 자기 집 무너진다는데 그걸 빨리 피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경축 드디어 통과 이렇게 해서 그 시세 차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 많이 비난도 하고 투기꾼 욕도 하지만
우리 개인들은 재산의 한 80% 이상이 예. 다 지금 부동산 재산이 예.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시골 부자가 서울에도 부자였거든요. 시골에서 소 팔고 땅 팔고 논 팔고 하면 서울에서도 어느 정도 살 수 있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서울 강남 내려오면은 시골에서 웬만한 거 팔아도 예. 집 한 채를 못 사고 벽돌 몇 개밖에 못 살 정도로 아까 제가 소개했는데 70 넘으신 어르신께서 소 팔고 논밭 팔아갖고 집 살 걸 그랬다 이런 말씀을 그렇죠. 하신 발언이 있습니다. 옛날 시골 부자가 예. 이제는 그 차이가 너무 나니까 이게 전국적인 상대적인 박탈감 예. 이거를 해소하기 위한 게 예. 정부 대책이 예. 지금은 투기꾼 때문에 다주택자 투기꾼 예. 때문에 그렇다고 이쪽으로 막 몰아가거든요. 예. 제가 보기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예. 국민의 주거 걱정이 없도록 예, 예. 진짜 저렴하고 좋은데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예. 롯데 123층 같은 건 임대주택 좋은 거를 예. 강남 좋은 데다 한 10채 정도 짓는 거예요. 아, 100층짜리를. 그래, 이번에 그 주택 그린벨트 예, 예. 풀어서 한다는 거를 예. 거기 어디 집값 떨어지는 경기도 어디다가 해놨어요. 그거 아무리 해야 소용없습니다. 예. 서울 도심하고 강남에다가 예. 125층짜리 한 10채 우선 짓고 내가 보기엔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집값 잡는 거는 그건 예. 시장 원리를 함부로 못하지만 예. 주거에 관한 거는 불편함 없이 정부가 책임지고 해주겠다. 일자리 예산 54조잖아요. 예. 그 일부분만 거다 떨어서 거다 하면은 예. 주거 문제 풀립니다. 그러면은 바로 출산도 되고 다 같이 풀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광환 변호사. 예. 예. 물론 지금 현재 집값은 예. 강남 집값 때문에 모든 것이 예, 문제되는데요. 사실은 강북에도 예. 강남처럼 좋은 교통과 예. 환경을 만들면 예. 사람들이 수요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강남에 유사한 강남에 필적할 정도의 어떤 집을 공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인데요. 예, 예. 그러면 이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현재 정부가 약간 공급 위주의 정책으로 좀 바꾸고 있기 때문에 예. 아주 전향적이라고 지금 봅니다. 전환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부분적으로 그 양이 모자랄 뿐만 아니라 그 위치도 약간 서울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 과연 이 부분이 강남 집값과 필적할 정도의 집에 해당되느냐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본다면 강북이나 예를 들어서 강북에 뭐 노도형, 노도강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 어떤 그 부분에 뭐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들이 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노후된 건물을 통해서 재개발을 통해서 많은 공급을 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서 많은 공급이 있게 되고 공급이 있게 되면 수요가 그것을 반영하기 때문에 예. 바로 집값이 잡힐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좀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두 예. 번째는 오늘 뭐 추석 밥상 이야기 했는데요. 예, 예. 그렇다고 해서 추격 매수는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경기는 계속적으로 순환되고 아, 추격. 그러니까 지금 예. 집을 사겠다고 나서시면 안 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아까 논밭 팔아서 집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하는데 예, 예. 이미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공급 위주의 정책으로 바뀌기 예. 때문에 조만간 어느 정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추격 매수하지 말고 예. 계속 차를 타고 하다 보면 왜 차선을 바꿀 예, 때 예. 나중에는 최고 늦게 가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게 이것저것 가리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원래의 투자 목적대로 투자 행동대로 하시게 되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 이광환 변호사께서 오늘 집값 관련 컨설팅까지 해주셨습니다. 김민철 교수님 혹시 이번 추석 연휴 동안 가족 친지들 모여서 집값 얘기 좀 하셨습니까? 네네 뭐 안에다가 이제 막판에 어제 밤에 이제 잠깐 이야기를 기승전 부동산이 됐군요 결국에는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예. 다 뭐 맞는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예. 뭐 다른 무엇보다 이제 지금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예. 이게 지금 지방하고 서울 이제 이 격차 부분은 예. 실제로 이제 그 공급 부분을 하긴 해야 되는데 예. 이제 개발도 해야 되고. 예. 근데 이제 지금 계속 경기 수도권 중심으로 이제 개발이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예. 이제 신도시나 이제 이런 반면에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지어도 분양이 잘 안 돼가지고 빈 아파트들이 많고 예. 이런 상황이죠. 근데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있느냐? 예. 이게 이제 교육하고 보건, 의료 이제 등 기본적인 복지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른바 좋은 학교와 좋은 병원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예. 이제 이 부동산가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정부는 적어도 중앙 정부가 좀 주도해서 교육 문제하고 보건, 의료 이 문제에 대한 좀 전향적인 조치들을 취해야 하고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그 교육 문제가 아주 좀 심각한 문제가 있고요. 예. 또 다른 이제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금 개헌 논쟁하다가 이제 자치분권 개헌하자라고 했다가 잘 안 이루어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방 간 좀 경쟁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이게 좋은 이제 그 지역을 만들기 운동 같은 거를 이제 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자치분권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어야지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뭐 통일 번영 시대라고 했을 때 이 지역에 대한 이제 부동산 문제가 갖고 있는 전반적인 이제 사회구조의 개혁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을 좀
확인하고 예. 하려고 했다가 안 했던 부분들을 지금 빨리 지금 진도를 이제 나가야 할 그런 시점이라는 거를 좀 이제 확인해야 된다. 이게 부동산 문제라는 예. 거를 부동산 문제만 갖고 예, 예. 자꾸 해봐야 이제 해결이 되겠느냐 이런 좀 검토가 있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추석 복귀를 좀 빌려서 나온 네 분께서 부동산 관련 어떤 조언을 좀 해주셨습니다. 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나라 밖 소식을 좀 몇 가지 보겠습니다. 한때 국민 아빠 빌 코스비 감옥 신세다. 빌 코스비는요, 미국 드라마죠. 코스비 가족에 등장한 아주 건실한 중년층 가장 역할을 해서 굉장히 인기를 줬던 미국 배우인데요. 성폭행 혐의로 징역 최장 10년형을 받았습니다. 미투 운동 이후 유명인 첫 유죄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진 보시면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국민 아빠의 몰락, 뭐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른 기사 보겠습니다. 서울신문입니다. BTS, 방탄소년단이죠. 미국에서는 이렇게 BTS라고 부르더군요. 자신의 목소리를 내세요. 유엔서 젊음과 꿈을 말하다. 여기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유엔 행사 장소 7분간 연설. 나라, 출신, 피부색, 성, 정체성이 어떻든 자신을 이야기하고 이른 목소리를 찾아라. 이렇게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용기를 줬습니다. 한국 가수 첫 연설이다. 이렇게 소개가 됐네요. 자, 그럼 여기서 이 기사와 관련해 박진아 아나운서가 전하는 자세한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유엔 7분 연설이 많은 이들에게 뭉클한 감동을 선사해 화제입니다. 현지 시간 24일 미국 뉴욕에서 유엔 아동기금의 청년 아젠다 행사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방탄소년단이 한국 가수 최초로 유엔 총회 무대에 올라 7분간 연설을 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리더 RM이 그룹을 대표해 연설자로 나섰는데요. 나만의 목소리를 찾고 나 자신을 사랑하란 메시지를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전했습니다. 지금 최고의 자리에 서기까지 자신들이 겪은 고뇌와 경험을 진솔하게 풀어냈는데요. 이 이야기가 전 세계 청년들의 공감을 얻어내며 감동을 전했습니다. 이날 행사엔 김정숙 여사도 참석했는데요. 방탄소년단을 만난 김정숙 여사는 축하와 격려 인사를 건넸습니다. 음악으로 청소년들에게 힘이 돼주고 있다며 자랑스럽다고 말했는데요. 또 축하 인사와 함께 이니시계로 알려진 청와대 시계를 방탄소년단에게 선물했다고 합니다. 방탄소년단은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큰 인기를 받는 아이돌 그룹이죠. 최근엔 미국 피플스 어워즈 초이스 어워즈까지 진출해서 올해의 그룹과 소셜미디어 유명인, 노래, 뮤직비디오 부문까지 총 4개 부문 결선 후보에 올라 유력한 수상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음악으로 전 세계를 사로잡은 방탄소년단은 이번 유엔 연설 메시지에서 세상에 깊은 울림을 전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톡이었습니다. 예, 김효일 시장님.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인기, 미국, 그리고 뉴욕, 유엔에서 대단한데 비결이 뭘까요? 왜 이렇게 주목을 받는 걸까요? 우리 청년들이. 글쎄요, 이게 참 그 방탄소년단이 세계 무대에 진출하는 게 진짜 어디까지가 될까 정말 기대가 큰데요. 근데 이걸 보면서 저는 그 어떤 자식을 키운 엄마 입장에서 약간의 좀 그 어떤 마음 아픔도 좀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다. 저는 이제 이게 자랑스러우면서도 정말 자신을 사랑하라, 자신의 목소리를 내라라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명제인데 지금 그 세계의 많은 어려운 그 청소년과 젊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는 가장 기본인데 그 기본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걸 또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전 지구적인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10대 청소년 시기와 20대 청년기가 참 어떻게 보면 자유롭지 못한 지금 이런 환경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너무 어릴 때부터 경쟁이랄지 특히 입시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 10대 아이들이 우리 옛날에 보면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해서 인생이나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고민하고 어떻게 보면 방황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성인이 되는 성장하는 건데 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억눌려서 우리 아이들이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10대, 20대 청년들이
그 방탄소년단에 의해 그 메시지에 의해서 굉장히 강한 울림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또 전 세계적인 공감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전 한편으로는 방탄소년단이 자랑스러우면서도 정말 지금 우리 젊은 청년들이 진짜 자신을 사랑하고 표현하는 것이 일상이 되고 그 자연스러운 진짜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그런 좀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김철 생각이 교수님. 들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유엔까지 가서 연설을 해서 여러 가지 울림을 남긴 거는요. 우리 국내 청년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 모습이 다른 나라에도 역시 마찬가지다.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 청년들의 어떤 보편적인 고민이 담겼다. 이런 의미도 좀 있는 건가요, 그럼?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유럽도 그렇고 이미 유럽이나 미국은 저 월스트리트 때도 이제 동기도 있었고 또 런던도 폭동이 있었죠. 그러니까 분노하라 뭐 이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청년 지금 젊은 세대들이 이 진짜 세상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그 갖고 있는 좌절감들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럴 때 이제 그 청년 세대로서 이제 뭐 어떤 국적성이나 한류 이 부분을 떠난 굉장히 지금 세계 청년 세대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정서나 문제의식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 아픔을 대변해 준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인기를 누리고 있다. 그래서 이제 장르는 좀 다를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 측면에서는 비틀즈에 이제 비견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리고 또 한편 뭐 지금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미국만 해도 지금 1980년대 이후에 저 출생자들은 미래가 없고 이게 이제 자산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꼭 우리 한국의 지금 현실과 똑같습니다. 근데 유럽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나 독일 쪽에 가보시면요. 그 좀 마을 이렇게 좀 깊숙하게 들어가시면 청년 세대들이 낮부터 술 마시고 다니는 거 아주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이제 이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데 이 이유가 다 어디서 불평등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산이 기본적으로 너무 이제 불균형하고 불평등이 심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소외되어 있는 그때 이제 이 뭔가 떨쳐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좌절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면서 이제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된다는 것이 있는 거죠. 이제 그걸 방탄소년단이 이제 좌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희망이나 새 세계는 뭘까 이런 메시지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런 이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아주 기본적인 건데 이 기본적인 내용이 전 세계에 큰 울림을 주고 있다. 이게 지금 현실이군요.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유엔 총회 무대에서 자화자찬하다 웃음거리가 된 트럼프. 무슨 얘기를 한 건가요? 여기 보겠습니다. 임기 내 엄청난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연설을 했어요. 그러자 세계 각국 정상들이 웃음바다가 됐다 그러네요. 그리고 머쓱해진 트럼프 어색한 미소를 날리면서 이런 반응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라고 또 얘기를 했다 그러네요. 굉장히 좀 멋쩍은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실제 영상으로 보시죠.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My administration has accomplished more than almost any administration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America's so true. Didn't expect that reaction, but that's okay. Midterms coming after. What did you feel about that? That was great. Well, I was meant to get some laughter, but it was great. 본인이 얘기해놓고 약간 웃음이 나오니까 so real이라고 진짠데요. 이렇게 또 한 말도 더 약간 좀 웃음을 자았겠는데 이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과 러시아 간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사업을 관련해서 굉장히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이 지금 당장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러시아 자원에 완전히 종속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연설에 했어요. 그러자 독일 외교관들은 모두 어이없어하는 허탈한 표정을 지었다. 이런 모습도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윤영걸 전 대표님. 트럼프 대통령 자화자찬하다가 조금 망신을 당한 건가요? 그런 대로 또 잘 소화를 한 것 같아요. 너무 딱딱하게 이렇게 대본 읽지 않고 좀 자기도 같이 웃으니까 좀 지금 탄핵을 앞두고 굉장히 정치적인 위기인데도 저렇게 자기 자랑한다는 태도 그러니까 뭐 자신감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비즈니스맨의 저게 특징이 아닌가 싶어요. 자기는 회사는 어떻게 되더라도
언제든지 이렇게 바뀔 수 있고 내 치적으로 예, 이렇게 예. 됐다 이렇게 자랑하고 거기다가 또 독일하고 러시아 가스 예. 관하는 거 그것도 비난하고 그런 하니까 것까지 연설하면서 어떻게 보면 얘기를 하네요. 좌충우돌인데 예. 그런데 다른 나라로부터는 실속은 꽤 얻었어요. 한미 FTA도 처음으로 한국에 대해서 예. FTA 또 얻어냈잖아요. 하여튼. 처음으로 개정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렇죠. 중국에다가도 압력 넣어가지고 예. 지금 중국이 경제 패권주의 좀 그만하고 미국하고 대화 좀 하자고 예, 그러잖아요. 예. 그것도 어느 정도는 또 얻어내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트럼프의 저런 태도는 좀 추석 연휴 기간에 가장 많이 웃은 게 제가 저 화면 보고 많이 웃었는데 예. 그런 대로 또 욕은 얻어먹지만 또 실속은 또 국제관계에서 또 많이 차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용호 대표께서 굉장히 긍정적 측면이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경환 변호사. 예. 요즘에 뭐 자기 PR 시대 예.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자기 PR인지 혹은 자화자찬인지 예. 그 기준이 좀 모호한데요. 예. 나도 이번에 끄는 경우에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만약에 팩트를 가지고 좀 겸손한 태도로 예. 자기 PR 했다면 예. 자기 PR에 됐을 텐데 예. 아무래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팩트를 너무 넘어서서 예. 팩트를 이렇게 포장한 듯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예. 자화자찬에 가깝지 않는가 예. 그런 판단을 해보고요. 혹시 그 자화자찬 속에는 예. 객관적 기준과 달리 본인은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지 주관적 측면에서는 자화자찬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평소에 저렇게 칭찬을 잘 받지 못하는 사람이 왜냐하면 트럼프는 언론으로부터 뭐 온갖 질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칭찬을 잘 받지 못하는 사람은 폭스뉴스만 눈을 뜨면 본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자기 예. 자화자찬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럴 경우에 예. 그 기준을 넘어서서 자기 PR이 아니라 예. 자화자찬이 되는 경우가 왕왕 있게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일반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좀 거부감을 느끼게 되고 실소를 금치 못하게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유엔 총회 현장에서 보기 어려운 독특한 장면이 나서 저희가 한번 소개해봤습니다.